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NX 2000 애널라이시스 기능 중에서 측정, 메저죠.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기능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여는 방법은 여기 제가 링크를 다 달아놨습니다. 자, 오른쪽 링크 열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 그러니까 키보드의 좌측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 여러분 그 DVD 안에 들어있는 실습 자료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파일 이름입니다. 이 파일을 직접 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어보죠. 확인. 애널라이시스 메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요거는 뭘까요? 요 포인트, 점의 좌표를 측정한 겁니다. 싱글 객체로해서 매저 싱글 오브젝트에서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측정한 거죠. 저장할 수 있는데 단 WCS일 때는 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레퍼런스 CSYS가요. 자, 보죠. 메저. 요거 왔다 갔다 할 때는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니까 2번 하셔도 되겠고 마우스로 그냥 찍으셔도 상관없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로 여기를 한번 찍어보죠. 포인트의 좌표가 보일 겁니다. 측정이 여기 있죠. 물론 세팅 하셔가지고 어소시에이티브로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임 스냅 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눌러져 있으면 당연히 어소시에이티브 저장이 되겠죠. 익스프레션에.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레퍼런스 CSYS가 WCS로 있으면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WCS라는 것은 워킹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품의 앱솔루트, 다시 말하면 절대 좌표계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거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하죠. 이게 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툴에 익스프레션을 오시면 여기에 다 기록이 남는 거죠. 물론 이런 기록을 이용하셔가지고 나중에 다른 그 수식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또 수식 관계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죠. 단일 객체 측정 베이스로 해서 요 녹색 면을 찍은 겁니다. 메저, 리셋, 오브젝트, 싱글 페이스 요 녹색 면을 찍어보죠. 그럼 이 녹색 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표면적이 나오죠. 에어리어. 그 다음에 페리미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이니까 반지름, 지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센터로이드라는 게 뭘까요? 이 면적의 어떤 면적의 중심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 중심점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면적의 중심점. 자, 이것도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보죠. 그리고 커브처 값이 나오죠.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커브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레이디어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지겠죠. 최소 커브처 값과 최대 커브처 값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뒤에 다른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센터로이드가. 그렇죠? 물론 필요 없으면 여기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여기는 단일 객체 측정을 했는데 솔리드 바디로 해서 이 덩어리 전체를 측정한 겁니다. 메저, 리셋, 여기 있어요. 솔리드 바디로 해서 이걸 전체를 측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이 나오고요. 서피스 에어리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볼륨이 나오고 센터 오브 매스 이게 이제 질량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매스 질량이죠. 웨이트 무게입니다. 단위 뉴턴 단위를 쓰고 있죠. 자, 그 외에 어떤 관성 모멘트 관련해 있는 프린시플 엑시스, 다시 말하면 강체의 주축들이 각각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이거 일일이 체크하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팅에서 Create Geometry 이거 체크하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어소시에이티브도 한번 체크하죠. 오케이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주축이죠. 그리고 매제 오시면, 여기, 요건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치우고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체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죠. 애널라이시스, 매저, 리셋 하고요. 오브젝트 타입을 하는데 솔리드 바디, 덩어리 전체 하고요. 요 두 개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강체의 주축과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 있죠? 예, 그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내부에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포인트 또는 면 또는 솔리드 바디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 여러 개를 한번 선택해 보죠. 여러 개의 객체 측정하는 방법, 포인트 타입을 해서 3개의 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찍는 점이, 저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이 점을 먼저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 점을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어느 점을 찍느냐에 따라 그 점이 각도 측정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매저, 리셋, 포인트 타입을 해서 이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각도가 측정이 되죠. 자, 이거는 내측 각도가 되는 거는 외측 각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물론 각각의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각각 보이는 겁니다. 포인트는 결국은 포인트 좌표 값이 나오겠죠. 리셋 할 거야. 그러면 제가 왜 가운데 점을 찍으라고 했을까요? 뭐 다른 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 다음에 이 점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이 점 찍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측정이 되는 거죠. 항상 첫 번째 점이 각도 측정의 정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포인트 타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여러 개의 객체를 측정하는데 베이스, 면을 선택할 겁니다. 요 파란 면 있죠? 요 면이랑 아래에 있는 면, 두 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건데, 자, 오브젝트 타입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면을 이용해서 내부 각도 또는 최소, 최대 거리 측정 모두 가능합니다. 한번 보죠. 오브젝트 타입을 하시고요. 필터 기능이 싱글 페이스로 잡혀 있죠? 위에 면, 그 다음에 돌려서 아래면 하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최소 거리, 최대 거리. 이 화살 보이시죠? 네. 대각선이 최대 거리가 되겠죠? 최소 거리 이렇게 가장 두께가 얇은 점이 되겠죠. 두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자, 시크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측 각도, 외측 각도, 이제 서플리멘터리 앵글 여기 있는데, 여기 차이점이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면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면 있죠? 베이스를 한 다음에요. 요 면 컨트롤 J, 색깔을 제가 바꿔드리죠. 자, 분홍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면 있죠? 컨트롤 J, 파라면이라고 할까요? 요 두 면 사이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죠. 매저, 리셋. 이게 공면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값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평면 형태의 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요 분홍면 찍고요. 그 다음에 파라면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일단 각도는 좀 빼죠. 최소 거리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멀리 있는 점들이 되겠죠. 최소 거리, 최대 거리. 이거는 이제 쉽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의 좌표는 여기에 보이는 거죠. 스타팅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렇죠? 엔드 포인트 다 보이는 겁니다. 델타 값도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민 퍼펜디큘러 이렇게 돼 있죠. 두 면 사이에 최소 요 거리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뭐랄까요? 요 거리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맥시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값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요 거리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벡터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죠. 만약 벡터를 지정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과 면 사이의 거리인 거고요. 그렇죠? 물론 오브젝트에 대한 각각에 대한 면적이니까 면이니까 면적이라든지 뭐 페리메터라든지 센터로이드 같은 게 다 표시가 되겠죠. 클릭 하셔가지고 개별 이 파란 면, 분홍 면에 대해서 각각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전체에 대한 정보도 보이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도 보이는 겁니다. 그 얘기죠. 자, 만약 벡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투영 거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두 면 사이 투영 거리가 구해졌는데 한번 밑에 얘를 찍고요. 벡터를 한 다음에 이메일 벡터 선을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이 측정하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이 벡터 선 따라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 최소 프로젝트 거리, 뭐 최대 프로젝트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네. 물론 벡터를 이제 NX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벡터만 쓸 수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나는 벡터 선을 지워버리고 이 벡터를 맞춰 놓으시고 뭐 나는 뭐 이런 걸 잡을 수 있겠죠. 뭐 직선 형태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면을 찍으셔야 되겠죠. 면을 찍으면 평면을 찍으면 그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벡터란 개념은 직선, 평면을 찍으면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또는 NX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벡터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X축도 벡터 역할을 하겠죠. 되는 거고요. 또는 면을 찍으면 그 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벡터 방향으로 해서 투영 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끔씩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NX가 값을 측정해 준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 얘기가 요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커브상의 두 점을 활용해서 곡선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제를 열어보죠. 커브즈. 요 선의 색깔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되죠. 분홍색으로 하셔가지고 오케이. 색깔이 안 바뀝니까? 가끔씩 커브가 색깔이 잘 안 바뀌어요. 제 컴퓨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는 필터로 얘를 선택을 잘못했나요? 하고 다시 한번 맞죠? 좀 두껍게 해볼까요? 예, 선이 두 개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선이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 이렇게 해보죠. 이 선 한번 지워볼까요? 예, 두 개 겹쳐 있었네요. 컨트롤 J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매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커브상의 두 점을 활용해서 곡선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커브를 쓰느냐 다른 커브를 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하나의 커브상의 두 점을 이용해서 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분홍색. 자, 그럼 커브상에 점이 미리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점이니까 포인트로 하시고요. 커브상에 점을 찍으면서 해보죠. 그러려면 여기서 커브상 포인트 온 커브 요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우고요. 요 점 찍고 그 다음 점 하나 찍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에 어떤 직선 거리가 나오는 거죠. 미니멈 디스턴스. 어차피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요 화살표 요 거리는 직선 거리가 되는 거고, 요게 뭘까요? 요게 커브 따라서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point on curve length니까 두 점 사이에 요 커브 거리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점 사이에 커브 따라서의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리셋. 물론 이 분홍색 선과 검정색 선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포인트 하고요, 이거 체크하고요, 이 점 찍고 그 다음에 이 점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커브 상의 거리가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커브지 않습니까? 단 포인트 좌표는 이렇게 각각 표시할 수 있고, 최소거리, 어차피 최대거리나 최소거리나 똑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만들 수도 있고요, 표시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죠. 이것도 만들어지고요, 포인트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들어놨죠, NX가요. 자, 물론 다시 포인트 한 다음에 이 점이랑 이 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체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익스프레션 있죠. 툴에 익스프레션을 오면 요 정보가 남아있다는 얘기, 거리 측정 값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했을 때,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뭘까요? 요게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글씨, 애노테이션이 표시된다는 얘기고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란 선 있죠? 생성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매주 착장한 것 중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커브 전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굳이 포인트를 할 필요 없이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커브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커브의 랭스가 나오겠죠. 스타팅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물론 또 찍어볼까요? 또 커브를 찍으면 이런 식의 커브와 커브 사이의 어떤 관계식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거리, 최대거리, 그렇죠? 자, 그리고 각각의 커브를 선택하면 커브에 대한 정보도 나오겠죠. 개별 커브에 대한 정보도 나올 거고, 커브와 커브 사이의 어떤 정보도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브상의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죠. 매저. 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커브상 이거 체크하시고요, 요 점을 찍죠. 엔더 포인트, 요 점을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뭘까요?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커브 따라서의 어떤 거리 값이 요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브 랭스가. 그리고 맥시멈은 그렇고요. 어차피 두 점 사이니까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각각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했듯이 커브 전체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오브젝트 타입을 하신 다음에 커브를 찍으시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커브가 이렇게 여러 개로 파편 나 있다, 조각 나 있는데 이 커브 전체의 어떤 누적 길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자, 해보죠. 오브젝트 타입을 해볼까요? 하나 찍었어요. 두 번째 또 찍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이상 정보가 표시되나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두 개까지는, 하나는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두 개를 찍으면 둘 사이에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세 번째를 찍으면 야, 세 개 사이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가 헷갈려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오브젝트 셋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찍고요, 두 번째 거 찍고, 길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0에 계속 230, 그 다음에 350, 이런 식으로 누적돼 가는 거죠. 그래서 530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이 점과 이 점을 찍었을 때 530이 나왔죠. 예. 자, 오브젝트 스탯 이런 데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요거는 뭘까요? 결국은 커브 하나를 찍은 거죠. 예,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걸 먼저 하고 이걸 설명드리죠. 자, 이미 생성된 포인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모서리상에 직접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각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죠. 보죠. 매저, 리셋. 자, 포인트 타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찍으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요 커브상에 포인트 찍고, 커브상에 포인트 찍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포인트 온 커브 랭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도 보이죠. 그리고 가까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보입니다. 타입을 이제 포인트를 했네요 제가. 그러면 포인트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정보가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미리 포인트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커브에서 포인트로 하는데, 예, 커브상에 찍어보죠. 커브 찍고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커브상에 찍는 거예요. 물론 뭐 랭스로 하셔도 되겠고, 또는 뭐 비율로 하셔도 되겠죠. 퍼센트 비율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위치에 콕 찍겠습니다. 더 포인트 됐죠? 자, 뭐 이런 포인트 라인 뭐 이런 거 못 만드신다 그러면 3D 작업 진짜 하기 힘들어요. 애널라이시스, 매정, 리셋 한번 하고요. 미리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굳이 포인트 타입을 할 필요 없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좀 찍기가 불편하다 싶으면 파트 내비 트리상에서 이렇게 클릭 하셔도 추가됩니다. 그렇죠? 포인트에 대한 정보, 두 커브상의 어떤 두 점 사이의 어떤 커브 따라서의 거리도 표시되는 거죠.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성된 포인트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냥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고, 직접, 그렇죠? 직접 포인트를 찍으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타입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매저하면서요 포인트 타입을 해보죠. 그래서 이 포인트 이렇게 하면 뭐가 표시가 안 되죠? 거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커브 따라서의 거리가 표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비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 예, 뭐 거리 측정은 쉽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다른 형상의 이미지점에서의 거리를 측정해 두께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죠. 커브제 예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어떻죠? 예,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다 다릅니다. 매저, 리셋. 자, 첫 번째는 오브젝트로 솔리드 바디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필터, 솔리드 바디 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솔리드 바디 전체에 대한 정보가 보이겠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뭐 특정 뭐 이런 것들 안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보이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미지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단 공면상에 포인트를 찍을 거니까 요거 포인트 온 페이스 체크하시고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요 점을 콕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두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시크니스. 요거는 이제 최소값, 요거는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하고 이 위에 있는 공면하고의 최대 거리값이 보이는 거고요. 최소는 뭐 그냥 그 공면상의 그 점이 되는 거죠. 이건 최대값. 요 거리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뭐 여기는 여기보다는 최소한 여기가 더 거리가 멀겠죠. 자, 우리가 보자는 것은 시크니스였어요. 그렇죠? 포인트. 물론 포인트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메일 위치로 움직여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포인트를 꼭 윗면만 찍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랫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요 거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포인트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됐죠? 시크니스 한번 보이게 하죠. 지오메트리 한번 생성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자, 오른쪽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한번 보죠. 요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게 맞는지 한번 측정을 만들어 보죠. 자, 커브에서요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리셋. 스타팅 포인트는 요 점을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은 이 윗면을 찍죠. 그 윗면의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리미트를 end until 한 다음에 아래면을 찍겠습니다. 아래면까지 오는 거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구해지겠죠. 그러면 라인의 길이랑 지금 우리가 측정한 요 길이랑 똑같아야겠죠. 틀리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자, analyze, measure, reset. 객체니까 오브젝트 타입을 하신 다음에 라인을 찍어보죠. 그럼 라인의 길이 얼마나 옵니까? 자, 10.546이 나오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이 정보를 알아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먼저 볼까요? 개체 세트. 여기 하니스 예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예, 요 파란 거하고 분홍 사이에 어떤 최소 거리를 알고 싶어요. 여기에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런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 폭이 얼마 정도 될까? 뭐 궁금할 수 있겠죠. 자, 매저 리셋하죠. 자, 오브젝트 셋으로 하는 거예요. 왜? 면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요. 이거 누르시고 두 번째 세트 또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최소 거리, 최대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죠. 다시 리셋할고요. 파란 것만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색깔별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다시 처음부터 매저 하면서 그럼 필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색깔별 선택 기능을 쓰는 거죠. 컬러 필터 하시고 보시면 요게 inherit 다시 뭔가에서 상속받겠다 이런 얘기죠.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죠. 다른 뭐 그림이라든지 다른 뭐 도형의 색깔들 쭉 뽑아오는 기능이죠. 자, 얘를 찍겠습니다.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색깔 NX가 자동으로 딱 색깔을 지정을 해주죠. OK 누르면 그런 다음 그러니까 필터 기능이 켜진 거예요. 오브젝트 셋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 쭉 선택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선택이 됐네.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오브젝트 셋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죠. 필터 얘 찍고요. OK 하고 이렇게 범위 잡겠습니다. 그럼 얘만 정확히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찍고 오브젝트 셋인지 확인하시고 컬러 필터 찍고 OK 이렇게 크게 잡아볼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얘만 정확히 선택이 되죠. 그러면 둘 사이에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튀어나와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객체에 대한 정보, 면에 대한 정보, 뭐 각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거리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좀 정리하자 그러면 면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면에 표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센터로이드 면의 면적의 중심점이라 하죠. 무게 중심점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센터로이드란 말 자체가 무게 중심점이란 말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무게 중심점은 좀 아닌 것 같고 면적의 중앙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솔리드 바디 전체로 한다 그러면 질량 중심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자, 이것처럼 특정한 벡터를 정해서 투영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커브상의 두 점을 이용해서 커브 따라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을 하셔가지고 오브젝트 셋 타입을 하셔가지고 누적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셋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개의 객체와 객체들 사이에 어떤 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구할 수 있죠. 비평면 벽 두께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NXA 메이저 기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명령어 하나인데 이 안에 다양한 측정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